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즌엔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이승엽 감독은 그 키플레이어로 외국인 투수 이인방을 꼽았는데요. 두산 왕조 재건 임무의 첫 단추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이들을 뽑은 이승엽 감독은 하루빨리 이 둘의 기량과 컨디션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죠. 이에 호응하듯 외국인 투수 중 KBO 다승왕 출신의 알칸타라는 자신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 친정팀 두산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내년 시즌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요.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 밝힌 그의 속사정과 가족 이야기.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호랑이 특파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KBO 스프링 캠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각 구단은 따뜻한 나라의 베이스 캠프를 틀고 최상의 전력을 위해서 당금질을 쉬지 않을 예정인데요. 두산 베어스 역시 호주에 자리 잡아 캠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일 호주로 출국한 두산 베어스 선수단은 시드니 블랙타운에 도착하여 짐을 풀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20 시즌 두산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던 라울 알칸타라 선수였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드니로 곧바로 날아온 그는 먼저 도착해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회포를 풀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임 이승엽 감독과의 만남도 성사가 되었는데요. 이승엽 감독은 그의 몸 상태를 하루빨리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만 전해들었기 때문이죠. 이승엽 감독은 일본에서 선수로 뛸 때 알고 지낸 지인들까지 동원해 알칸타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1선발을 맡아야 할 핵심 선수이고 알칸타라의 어깨에 초보 감독 이승엽의 첫해 성적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승엽 감독은 알칸타라는 3년 전에 한국에서 뛰었고 20승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냈다. 구단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왜 망가졌을지 확인해봐야겠다라며 일본 생활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이승엽 감독은 자신의 휴민트를 통해 알칸타라는 크게 부상도 없었고 구위도 괜찮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해답은 알칸타라 선수의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엔 일본 야구의 외국인 시스템과 배타적인 문화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야구는 한국과 다른 시스템으로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KBO는 구단 전체에 보유 외국인 선수를 제한하는 반면에 일본은 외국인 로스터 선수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 군에는 외국인 로스터 제한이 없어서 많은 외국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탓에 육성 선수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선수를 여러 뽑아놓고 그중 일부만 1군으로 올려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이때 기존 붙박이 로스터 선수가 잘하고 있다면 아무리 컨디션이 괜찮은 2군 대기 외국인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것이죠. 성장이 필요한 외국인 선수, 특히 선발 투수들에게는 꾸준한 1군 경기 출전이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복 없는 1군 출장으로 자신의 기량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쑥날쑥 1군, 2군을 왔다 갔다 하면 외국인들은 피로감과 보장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활동하는 미국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안정된 기회를 보장받고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이 최근 유망주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죠. 알칸타라는 자신의 구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일본에서도 충분한 기회만 주어졌다면 평균적으로 한국과 같은 성적을 냈을 거라 자신했는데요. 일본에서 통상 63경기 1세이브, 25홀드 평균 자책 3.96을 기록한 그의 성적을 보면 그의 말대로 조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승엽 감독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얻은 알칸타라의 평가를 종합하여 결국 그에게 배팅을 하는 걸로 결정하였는데요. 일본 지인들도 그에게 부족했던 건 기회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알칸타라의 투구 모습과 세부 데이터를 두루 살펴본 결과 리그 최고 수준의 구위와 커맨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일본 생활과는 다르게 한국 생활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바로 가족도 함께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일본 생활도 녹록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른 나이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그는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벌써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였죠. 하지만 일본어를 못하고 피부색도 다른 첫째가 일본 공립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특히 일본 특유의 왕따 문화가 있는 교육시설은 감수성 예민한 그의 어린 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달랐는데요. 한국에선 KT에서 뛸 때부터 수원구장 옆 아파트에 가족들과 모두 함께 지내면서 한국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미 잠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이 가족들은 벌써부터 서울살이에 다시 설레고 있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 국제학교를 알아보고 있다는 후문도 들리는데요. 92년생인 알칸타라 선수는 한국 나이로 벌써 32살입니다. 이제는 시행착오 없이 잠재력을 최대한 폭발시켜야 마지막으로 빅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2년 전 그가 일본에 진출할 당시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일본보다는 역수출의 나라 한국에서 기량을 조금 더 가다듬고 메이저리그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 훨훨 날 알칸타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